발랄한 휴대폰 벨소리와 함께 민주는 잠이 깼습니다. 오빠 일어나! 주말이라고 늦잠만 자는 거 아니지? 본가에 있는 여동생의 전화였습니다. 소연이구나. 잘 잤어? 물론이지! 오빠는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 빨리 일어나서 아침 먹어. 그래, 챙겨줘서 고마워. 너 공부는 잘 돼? 고3이 열심히 해야지. 남이사, 오빠는? 직장은 괜찮고? 걱정 마. 빨리 졸업하고 너도 여기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나도. 난 이제 도서관 갈게. 오빠 얼른 아침 먹어. 그래, 고마워. 안녕? 남달리 애틋한 민준과 소연. 둘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왔기에 남매의 정이 깊었습니다. 지금은 민준이 취업하면서 본가에 있는 소연과 떨어져 있지만 매일 아침 안부를 물었죠. 그건 그렇고 요즘 왜 이러지? 그 장례식 다녀온 날부터인 것 같은데. 침대에 걸터 앉은 민준은 쓴 입맛을 다셨습니다. 한 달 전쯤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기 때문입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쏟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요한 회의를 위해 밤샘 작업한 파일이 날아가는 일이 생기더니 급기야 어제 저녁에는 교통사고까지 날 뻔했습니다. 저녁 시간 친구를 만난 민준은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이런 민준을 보고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 장례식 갔다가 뭐 붙은 거 아니야? 내가 아는 무당이 있는데 SNS에서 완전 유명해. 한번 가봐. 그럴까? 민준은 점 같은 것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무당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래된 한옥이나 향냄새 나는 어두운 공간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벽에는 부적 대신 추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당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전형적인 MZ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을 보는 순간 무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요즘 되는 일이 없지? 몸이 무겁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문제가 있군. 언제부터였어? 한 2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무당은 아무 말 없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 매듭 팔찌를 꺼내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일 밤 12시까지만 차고 있어. 대신 무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내일 밤 12시 사이에 꼭 낯선 여자 한 명이랑 대화를 해. 아무 말이나 상관없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예? 왜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넌 모르겠지만 듣는 귀가 많아. 판 깨고 싶어? 무당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난다는 듯 팔찌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처음 가본 무당집이라 당황한 민준은 팔찌를 받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준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의 머릿속에는 무당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낯선 여자한테 말을 걸어야 한다. 왜 하필 여자일까? 왜 낯선 사람이어야 할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민준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목의 팔찌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처음 본 여성에게 말을 걸으라고? 하루 종일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걸지 못한 민준. 무당의 말을 믿어야 할지 의심이 되면서도 시킨 대로 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준은 몸과 마음이 모두 무거운 채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7시 20분, 12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온 낯선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동생 소연이와 얼굴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여자는 문을 잡아주며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몇 층이세요? 민준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손목의 팔찌에서 묘한 찌릿한 감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당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굳이 낯선 여자를 지정했을까? 왜 말을 걸어야 팔찌가 작동한다고 했을까? 게다가 누군가 민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 뭔가 잘못될 게 틀림없어. 우리 소연이 동생에게 무슨 일 생기는 것 아니야? 소연에게 생각이 미치자 그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자신의 층 버튼을 눌렀고 여자는 무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급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말을 했어야 했나? 민준은 손목에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매듭이 어둠 속에서 더욱 검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9시, 10시, 11시. 민준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다시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야 할까?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뭔가 찝찝했기 때문입니다. 0시 0분 0초 정확히 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툭 팔찌가 끊어졌습니다. 매듭이 풀린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밧줄이 오래되어 저절로 끊긴 것처럼 갈라지며 끊어졌습니다. 이때 핸드폰 단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놀란 민준은 서둘러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 동기들의 단톡방 알림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파트에 이사 온 내 친구 소개할게. 잘 부탁해. 새로 들어온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민준이 동생 소영과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던 그 얼굴은 마치 마법이 풀리기라도 하듯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뭐에 홀렸나?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 팔찌 왜 끊어진 거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은 곧바로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야?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팔찌가 끊어졌어요. 정확히 12시에. 그래? 무당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자한테 말 걸었어? 아니요. 뭐? 무당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왜 안 했는데? 그냥 뭔가 찝찝해서요. 이상한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요. 하, 무당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안 옮겨갔구나. 예? 뭐라고요? 순간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귀신이 옮겨간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신경 꺼. 이미 끝났어. 끝났다니요? 뭐가요? 대체 무슨 일이? 무당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무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을 찾아봤습니다. 2년 전, 3년 전. 그러다 인터넷 유명하지 않은 무당의 예전 블로그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팔찌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귀문 팔찌 사용법. 귀문 팔찌는 혼을 임시로 묶어두는 도구다. 단 주술자가 정한 24시간 동안만 팔찌가 끊어지는 순간 혼은 주변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대화다. 특히 처음 나누는 대화. 낯선 이성과의 교류에서 가장 쉽게 이동한다. 의뢰인이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팔찌가 끊어지는데 이때 혼은 자연스럽게 그 이성에게로 옮겨간다. 그러나 이동할 기회는 단 한 번. 의뢰인이 팔찌의 비밀을 알게 되거나 낯선 이와의 대화 기회를 놓치면 혼은 갈 곳을 잃는다. 그러면 팔찌는 소멸하고 혼은 다시 원래 숙주에게 돌아간다.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당은 민준에게 붙은 귀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알면 비법이 깨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었죠. 결국 귀신이 나를 속였고 지금 나한테 붙어있다는 말이야? 그럴 리가?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미친 듯이 무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아요. 제발
하지만 무당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도 메시지에 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에 빠진 민주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난 망했어. 애초에 귀신이 나한테 붙어 있었고 난 단 한 번의 기회를 잃은 거라는 뜻이야. 어쩌지? 그때였습니다. 거울이 민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속 민준의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그 뒤에 희미하게 누군가 서웃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민준은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공포에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만 보이는 그것은 천천히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꼈던 그 무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무당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팔찌가 소멸했으니까. 민준은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얼굴을 한 귀신이 활짝 웃었습니다.